안녕하십니까. 오늘 용띠들이 기해년에 맞이하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을 요 글자와 용띠라는 거와 돼지의 해가 왔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주를 갖다가 연, 월, 일, 시 이렇게 놨을 때 이 연이라고 하는 글자의 역할은 자기가 살면서 어떤 기회만 되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바라볼 때 월지와 일지, 시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띠를 중심으로 사주를 펼치는 관법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용띠한테 기해년이 왔을 때 이런 운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진이라는 걸 보면 12운성으로 쇠지에 들어갑니다. 자, 음천간 같은 경우가 쇠지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일단 띠만으로 봤을 때 기라는 글자의 특성이 이렇게 강화되지는 않고 일간에 따른 영향력은 미치게 되겠지만 요 글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지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글자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통변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어떤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팁을 여기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진이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의 어떤 관계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과 해가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원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글자의 관계성이 찰나지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 글자에 갖다 시리신살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해는 망신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운이 용띠라면 기해년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용띠는 내년에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물론 같은 용띠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체로 이러한 세 가지의 영향력 하에서 내년에 운기가 펼쳐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원진이라고 하면 어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펼칠 때 얘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꼴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 뜻이 상황이 온전하지 못하게 이 해라는 글자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방해하지요. 자, 진을 펼친다는 것은 사주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진의 고유한 운동성을 살펴보면 얘는 사방 또 팔방으로 활동량을 강하게 펼치는 글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 고유의 운동성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장사를 해도 보통 1호점, 2호점, 3호점처럼 또 적어도 3개에서 5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활동성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사업가라면 자기의 사업체를 A라는 사업을 만들면서 또 다른 데 가서 B라는 사업체를 또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데서 C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요. 자기가 대표이사 명함을 가진 것들만 해도 보통 3개에서 5개, 많게는 6, 7개쯤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장 외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조기 축구회부터 산악회부터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던 어떤 CEO 과정의 총무까지 다양한 직책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띠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동시에 다양한 직함을 갖고 다양한 취미를 가지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펴지만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에는 직장이면 직장에만 충실하고 사업가면 사업 한 개만 운영하게 됩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장을 여러 개에서 하나로 줄여서 그 한 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용띠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활짝 펴는 시기인지 수그려야 되는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명함이 몇 개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명함이 많으면 이 사람 전반적인 운이 잘 나가는 운세구나. 명함이 한 개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구나. 이렇게 확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가진 것을 이런 해라는 글자가 와서 방해를 하니까 자기가 활발하게 펼쳤던 많은 것들이 여기서 1호점, 5호점까지 있었던 사람은 줄이게 되죠.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줄이게 되고 이 사업가라면 이런 것들을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남겨주던가 아예 얘마저도 폐업을 하게 되다가 직장인이라면 직장만 온전히 다니고 내가 그동안 많은 사회활동을 했던 것들을 많이 끊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진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원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고유한 띠의 특성을 해라는 글자가 와서 원진시키니 띠의 특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원진을 맞이해서. 그래서 어떤 원진에 의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강한 활동력, 이 활동은 내가 주관을 하는 활동력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받고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그건 내가 주관하는 운동이 아니죠. 내가 주동하는 활동력이 그런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내년의 용띠의 어떤 숙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라지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주에서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원래 진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고 또 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이것을 천망이라 하고 이걸 지망이라 해서 천라지망이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과 해가 있을 때 보통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있으니 다른 글자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주에 있거나 대운에 있거나 어떤 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아니면 해라는 글자, 술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해운이 오면 이 세 개, 요 글자는 다른 천라지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라지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라지망에 걸리게 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 그래서 천라지망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봉사성이나 또 의료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민성 공무원 요런 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천라지망의 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법률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갖다 기반으로 하는 어떤 물류 이런 일반 장사들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천라지망의 해가 또 4명에서 천라지망이 형성된 사람 같은 경우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죽하면 하늘에도 그물 땅에도 그물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상당히 신음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일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엔 별 없이 잘 지나갈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세속성에 관한 일이라면 내년이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천라지망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걸렸을 때 탈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천라지망을 탈피하는 방법은 국내의 경계를 넘어라. 최근 현대에서는 이거 천라지망 탈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해외여행 한번 하면 됩니다. 국내의 경계를 넘어야 천라지방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의 경계를 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다르지만 산천의 경계도 너무 높고 짐승들도 많고 치안도 유지가 안 되고 해서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랬었죠. 그런데 현대에서는요, 인천공항 가서 또는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만 타면 해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국내 경계를 넘어서 갔다 왔을 때 천라지망에 의해서 안 풀리던 일이 상당히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에서 해라는 글자가 와서 천라지망에 걸리신 분들은요, 내년에 그냥 홍콩이 가까운 홍콩에 쇼핑에도 한번 다녀오시면 그게 여러 개 부적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한 번씩 해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망신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망신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망신은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잘 되거나 잘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수가 생깁니다. 자, 사고 하나 볼게요. 잘 되는 일은 뭐냐면 나의 꿈을 또 소위 말하는 준거짓단이라 하죠.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망신의 해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거나 조건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원했던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망신살에 오해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품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내기도 합니다. 또 내가 꿈꾸던 유학길에 가고 싶었던 꿈을 꾸던 사람들은 그런 꿈이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망신살의 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윗사람 또 직장의 상사 이분들과 잘 협의를 하시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때 꿈은 보다 빨리, 보다 더 정확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망신이라 그러면 큰 망신을 당했다 이런 말에서 나오는 말이죠. 왜 안 좋은 게 사고 쪽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요, 요것들은 어떤 작게 나누면 구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요것이 아주 심해지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고 난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그게 갑자기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내 위상에 강한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가령 뭐 여정원하고 어떤 농담을 했던 것이 갑자기 사내에서 어떤 뭐 성희롱이다 이렇게 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음식점에서 약간 타박을 했던 것들이 뭐 어떤 주변에 어떤 기자가 있어갖고 그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서 큰 구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평소에 자전거 타고 늘 다녔던 건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 한잔 먹고 자전거를 탔더니 갑자기 뭐 다치게 돼갖고 뭐 다리 갖다가 좀 부러지게 됐다든가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신운에는 대체로 말 조심하고 행동은 조심을 해라. 매우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아주 작은 실수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설이나 소송이 생기고 사고수가 생길 수 있으니 내년만큼은 매사에 신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매년 매순간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망신운은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망신을 맞이하는 것은 원숭이띠나 그 용띠나 또 쥐띠가 망신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망신운이라도 일간에 따라 육친이 달라지고 또 글자의 어떤 운동성이 가깝고 먼에 따라서 어떤 거는 충이후 격과기후 이렇게 바뀌면서 주변 글자에 영향받아서 망신이 사고로 이어질지 잘 되는 일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별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요것만 있고 요거 없고 또 아니면 사고만 생기고 잘 되는 일 없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기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내년 한 해만큼은 우리 원숭이띠, 용띠, 쥐띠 여러분들 내년 한 해만큼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시면 이 사고수나 구설수나 소송수는 줄어들 수 있고 잘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해년의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